자,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자, 정착물입니다.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것이 아닌 것을 묻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 문제는 독립 정착물을 묻는 겁니다. 이 토지와 이 독립된 우리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거죠. 이 독립 정착물이 아닌 걸 묻는 건데, 자, 여기에 토지에 일부러 간주되는 종속 정착물이 있습니다. 자, 건물은 어디 속하죠? 독립 정착물에 속하고, 또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되죠. 자, 그래서 이 정착물이 아닌 거, 자, 이 정착물, 지금 요거 아닌 걸 구하는 건데, 이 정착물이 아닌 것은 우리가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 여러분, 거기 나오는 이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은 정착물이 아닌 동산입니다. 우선 하나 나왔고, 또 권원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또 우리는 경작자 소유이기 때문에 뭐가 돼요?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또 가식 중에 있는 수목, 가식은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 놓은 나무죠. 그래서 이것도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 아니죠. 정착물이 아닌 동산입니다. 그리고 울타리, 뭐 교량, 터널은 토지의 일부인 정착물이죠. 그래서 이 독립 정착물, 여기 아닌 것은 몇 개? 하나, 둘, 세 개. 3번 정답입니다. 자, 2번 용도적 지역이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자, 용도적 지역. 자, 이 실제로 토지가 이용되고 있는 용도에 따라 우리는 용도적 지역을 크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으로 나누죠. 그래서 이 용도적 지역 상호간이다. 예를 들어서 임야가 택지로 조성돼서 아파트를 짓는다. 이때 용도적 지역 전환인데, 이 용도적 지역 상호간에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전환 중에 있는 이런 토지를 전문용어로 후보지. 자, 후보지는 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용어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자, 3번. 다음 내용과 모두 관련된 토지 특성. 자, 임장활동만 나와도 바로 답이 나와야 돼요. 임장활동, 외부 효과가 발생하고 부동산 활동 및 부동산 형상을 우리가 국지화시킨다. 상당히 중요한 다 형상들인데, 바로 토지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죠. 이 부동성으로부터 파생되는 효과. 원래 부동성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두시고, 만약 이런 형태로 시험에 나오면 이건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원래 나올 수 있어요. 자, 4번 절량 개념으로 틀린 것은, 자, 절량은 일정 시점이란 얘기죠. 이 절량은 스톱 개념입니다. 유량은 뭐죠? 기간. 그래서 이 절량과 여러분 이 유량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느냐, 구별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자, 일정 시점에, 그죠? 우리가 시점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절량이고, 또 기간으로 묻으면 유량이죠. 일정 시점에, 일정 우리가 기간 동안에, 그래서 시점이 나오면은 우리는 절량이고, 기간이 나오면 유량. 요걸 구분을 해 두셔야 되는데, 자, 절량 개념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신규 주택 공급량인데, 신규는 뭐죠? 자, 착공을 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되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완공돼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니까 이것은 무슨 개념? 기간 개념. 그래서 시험 나올 때 주의하겠죠. 그래서 신규 주택은 유량이고, 뭐 거기 보면은 국부, 주택 재고량, 인구, 주택 보급률, 가계의 부채, 자산, 뭐 자본, 이런 것은 전부 절량 개념. 그래서 4번 정답입니다.
자, 아파트 시장에서 우리가 수요 변화, 자, 수요 변화 밑줄. 여러분, 수요 변화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틀린 거. 여러분, 수요 변화가 떴다 하면요. 아파트죠. 지금 문제 아파트 시장인데 아파트에 동그라미 칠까요? 지금 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항상 아파트 하면은 빨리 확인을 해야 될 것은 아파트 가격이 있는가 확인해야 돼. 문제에서 항상 답 찾는 요령은 아파트 시장에서 아파트 동그라미 치시고 아파트가 나오면 아파트 가격이 있는가부터 확인. 보기 중에.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점이 A점인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이 A점이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 곡선을 따라서 뭐죠? B점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우리가 점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 그러니까 지금 수요 변화 요인 아닌 것 찾으면 답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 여기서 찾아와야지. 네? 그래서 여러분 수요 변화 요인 아닌 것은 수요량의 변화가 정답인데 정답은 아파트 가격 나온 걸 찾으시면 돼요. 정답 1번. 1번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수요량의 변화. 나머지는 전부 뭐죠? 수요의 변화가 되겠습니다. 답 찾는 요령입니다. 자, 6번. 부동산 공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부증성의 특성으로 볼 때 토지 공급 곡선은 수직이고 우리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 이렇게 뭐가 되죠? 수직선. 이 수직선일 때 이것을 우리는 토지에 있어서의 뭐라고 하냐면 물리적 공급. 이 자연적으로 주어진 지표로서의 총량은 변화가 없는데 이 물리적 공급은 뭐에서? 부증성의 특성에서 나타나죠. 1번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 공급은 위치의 고정성으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불안전 시장, 지역에 따라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을 지속시키므로 불안전 시장의 형태로 만듭니다. 맞고 용도의 다양성은 용도의 전환을 통한 공급이 뭐하다? 가능하죠. 자, 이렇게 공급 곡선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용도적 공급은 오른쪽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용도적 공급 또는 뭐죠? 경제적 공급이죠. 토지 이용에 있어서의 뭐에 의해서?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토지 이용에서의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어떻게 되죠? 우리가 가격이 오르면은 택지를 조성, 용도의 전환을 통해서 택지를 조성하거나 간접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은 늘려줄 수 있죠. 그래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자, 용도적 측면에서의 토지 양은 증가시켜 줄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죠. 그래서 3번 맞는 지문이 되겠고 4번 토지 이용의 집약화. 자, 여러분 이 건물을 도시에서 고층화시키는 게 집약하고 또 공법상 규제를 완화해서 어떻게 돼? 택지 조성 공급을 늘려줄 수 있죠. 이건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입니다. 그래서 4번 정답. 물리적 공급이 아니라 경제적 공급의 예다. 자, 그리고 한 국가 전체 토지 공급량. 이 얘기죠, 여러분. 한 국가 전체 토지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으면은 완전 비탄력적인 뭐가 된다? 수직선이 되는데 완전 비탄력적이라는 것은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다? 토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얼마? 제로다. 여기 5번 설명. 자, 7번 문제로 갑니다. 특정 주택 시장에서 주택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2라고 하자. 주택 가격이 4억 원에서 얼마로? 우리가 5억으로 우리가